안녕하세요. 인생의 어느 계절에 있든 당신의 하루가 어떠하든 다 괜찮습니다. 법과 지혜와 함께 잠시 마음의 쉼을 누려보세요. 오늘 하루 전화가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부터 저녁이 될 때까지 집안에는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들릴 뿐. 핸드폰은 야속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그냥 닫는 마음은 왠지 허전하기만 합니다. 문자도 없고 카톡도 없고 누군가 나를 찾는 소리가 없습니다.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왠지 마음 한구석이 허전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일까?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스며듭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날, 우리는 어떻게 하루를 채워야 할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명자 씨 이야기. 명자 씨는 73입니다. 사흘 전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아, 엄마야. 요즘 어떻게 지내? 엄마, 지금 회의 중이야. 나중에 전화할게. 딱 소리와 함께 끊어진 전화. 명자 씨는 한참을 핸드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점심, 명자 씨는 혼자 밥을 먹다가 수저를 내려놨습니다. 달그락,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날 밤, 명자 씨는 잠을 설쳤습니다. 새벽 2시,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엄마, 아까 바빠서 미안해. 요즘 잠 잘 못 잔다며? 저녁에 바나나 하나씩 꼭 챙겨 먹어. 바나나에 든 마그네슘이 근육을 이완시켜서 잠을 푹 자게 도와준대. 엄마, 아프면 안 돼. 난 엄마 없으면 못 사는 거 알지? 딸의 그 문자 한마디에 왜 눈물이 나는지. 명자 씨는 서운했던 마음이 사르르 녹았습니다. 식탁으로 가서 바나나를 하나 까서 천천히 씹어봅니다. 그래, 딸 생각하면 내가 먼저 잠도 잘 자고 건강해야지. 다음 날 아침, 명자 씨는 결심합니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어. 명자 씨는 동네 복지관으로 향합니다. 복지관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내가 완전히 늙은이가 되는 건가?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안에서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자 씨는 천천히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노래 교실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제일 뒤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실수하면 어떡하지? 피아노 반주가 시작되고 다 같이 노래를 부릅니다. 명자 씨는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소리는 안 났습니다. 그런데 옆에 할머니가 박자를 완전히 틀립니다. 명자 씨는 움찔했습니다. 선생님이 웃으며 말합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박자 좀 틀리면 어때요? 우리가 가수도 아니고 즐거우면 됐죠? 그 말을 듣고 명자 씨도 조금씩 목소리를 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옆에 할머니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막춤이나 한번 춰볼까요? 막춤이요? 그럼요. 박자 맞추려 하지 말고 그냥 몸 흔들면 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팔을 휘휘 흔들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명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이씨, 나이 들어서 이게 뭐야? 하지만 할머니가 명자 씨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명자 씨는 어쩔 수 없이 따라 움직였습니다. 어색하게 어깨를 들썩이고 손을 흔들고 엉덩이를 실룩실룩 발을 구르다가 갑자기 파하하하 하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하하하하. 할머니도 웃고 옆 사람도 웃고 명자 씨도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웃어봤나 싶을 정도로 웃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옆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네, 올게요. 명자 씨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자 씨는 거울을 봤습니다. 볼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혈색이 좋아 보였습니다. 석진 씨 이야기. 석진 씨는 69입니다. 퇴직한 지 4년. 처음에는 쉬는 것도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루가 너무 깁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습니다. 신문을 봅니다. 1시간. 이미 다 읽은 광고지까지 꼼꼼히 훑어봐도 고작 오전 10시입니다. 산책을 갑니다. 1시간. 낮잠을 잡니다. 2시간. 그러면 오후 3시입니다. 저녁까지 아직 4시간이나 남았습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 이렇게만 있지 말고 뭐라도 해봐요. 뭘 하라고? 석진 씨는 짜증이 났습니다. 사실 석진 씨도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 어느 날 석진 씨는 도서관에 갔습니다. 그냥 시간이나 때우려고. 복도를 걷다가 초보자를 위한 사진 강좌 포스터를 봤습니다. 사진이라. 석진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첫 수업날, 석진 씨는 교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제일 늙은 거 아니야?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있고 중년 여성들도 있습니다. 석진 씨는 제일 뒤에 앉았습니다. 선생님이 카메라 사용법을 설명합니다. 석진 씨는 따라하려고 했지만 버튼이 너무 작았습니다. 옆 사람은 척척 따라하는데 석진 씨만 헤맵니다. 그 모습을 본 젊은 수강생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ISO는 이렇게 맞추셔야 돼요. 아,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 수업이 끝나고 과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주까지 일상이라는 주제로 사진 3장을 찍어 오세요. 석진 씨는 집으로 돌아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산책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카메라를 들기가 민망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에이, 늙은이가 뭘 찍나 싶겠지. 석진 씨는 카메라를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때 길고양이 한 마리가 다가왔습니다.
고양이는 석진 씨를 힐끗 보더니 옆에 앉아 햇볕을 쬐입니다. 석진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너도 혼자구나. 나랑 똑같네. 석진 씨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무도 안 봅니다. 렌즈를 통해 고양이를 봤습니다. 초점이 안 맞습니다. 버튼을 이것저것 눌렀습니다. 드디어 초점이 맞았습니다. 고양이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찰칵! 그 소리가 묘하게 기분 좋았습니다. 다음 주 수업 시간에 석진 씨는 찍어온 사진 3장을 보여줬습니다. 선생님이 사진을 보더니 잠시 멈췄습니다. 석진 씨. 석진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못 찍었나? 시선이 참 따뜻하네요. 이 고양이 사진 느낌이 정말 좋아요. 석진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옆에 앉은 젊은 친구가 말했습니다. 와, 선생님, 이 사진 느낌 너무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찍으셨어요? 선생님이라는 말. 석진 씨는 가슴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는 것 같았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석진 씨는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칭찬받았어.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영순 씨 이야기. 영순 씨는 76입니다. 남편은 귀가 어둡습니다. 영순 씨는 하루 종일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저녁 6시. 여보, 밥 먹어요. 남편은 대답이 없습니다. 텔레비전만 봅니다. 여보, 밥 먹어요. 조금 큰 소리로 말해도 남편은 고개도 안 돌립니다. 영순 씨는 남편 등 뒤에 서서 멈춥니다. 나는 지금 벽하고 대화하는 건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투명인간인가? 영순 씨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수저를 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집 효순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영순 씨, 나랑 같이 자원봉사 할래요? 자원봉사요? 네, 동네 경로당에서 점심 배식 봉사요.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면 돼요. 영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내가 거기 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밥 퍼주고 설거지 도와주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도 같이 가요. 한 번만. 효순 할머니가 영순 씨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다음 주 영순 씨는 마지못해 경로당에 갔습니다. 앞치마를 입고 배식대 앞에 섰습니다. 나 이런 거 해본 적 없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 할머니가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밥을 퍼줬습니다. 국을 너무 많이 떴습니다. 국이 넘쳤습니다. 이것 봐.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많이 먹으면 되죠. 배식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까칠해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말했습니다. 오늘 국이 참 맛있네. 누가 끓였어? 영순 씨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끓인 건 아니고요. 아니, 누가 퍼줬냐고. 손맛이 좋아. 제가 퍼드렸는데요. 그래? 다음 주에도 와. 손맛 좋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순 씨는 괜히 어깨가 펴졌습니다. 집에서는 투명 인간이었던 내가 여기서는 누군가의 입맛을 돋우는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아직 쓸모 있구나.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점심 배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니 TV 소리가 먼저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은 그대로 소파에 앉아 있었고 리모컨을 쥔 손도 그대로였습니다. 여보, 나 오늘 봉사 다녀왔어요. 남편은 잠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힘들진 않았어? 그 한마디였습니다. 길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말.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순 씨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날 저녁 영순 씨는 남편 옆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TV 소리가 흘러가고 두 사람 사이에 말은 많지 않았지만 영순 씨는 처음으로 오늘 하루 내가 쓸모 있었다는 느낌을 조용히 품고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도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날들을 보내고 계신가요? 전화도 오지 않고 문자도 오지 않고 집안이 유난히 조용하게 느껴지는 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누군가 당신을 찾지 않아도 당신이 먼저 세상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마음이 젊어지는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동네 도서관에 가보거나 복지관 프로그램에 신청해 보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워보거나 그런 작은 시도가 당신의 하루를 바꿉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젊게 만듭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마음이 늙지 않으면 당신은 여전히 젊은 사람입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날, 누군가를 기다리는 대신 내가 먼저 한 발 내딛어 보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나를 찾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나를 찾아 나서는 순간, 그날은 결코 헛된 하루가 아닙니다. 오늘도 당신은 충분히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의 당신 모습 그대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늘 곁에 있는 벗처럼 벗과 지혜가 함께하겠습니다.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마음을 더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